네, 2020년 IRRI 아두이노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날 로켓 동아리의 연구부장 한경환이고, 이 교육은 이후에 우리 동아리 로켓을 쏘는데 필요한 제어 시스템 제작을 위해서 기초 프로그램 교육 느낌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로켓을 쓸 때 아두이노를 통해서 기울기 센서나 GPS, 그리고 고도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교육, 그리고 전자 회로에 대한 교육을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시작을 할 건데, 1장을 일단 개론 느낌으로 로켓 제어에 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로켓의 일단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로켓은 결국에는 운송수단이에요. 운송수단이라 탑재한 화물을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로 운송하는 게 가장 주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위치로 보낸다는 게 어떤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고도랑 로켓의 고도, 그리고 로켓이 향하는 방향, 그리고 로켓의 속도 같은 뭐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로켓의 가속도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로켓이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상태, 뭐 진동이 어떤지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을 기계적인 장치 같은 걸로 우리가 다 제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뭐 발사하기 이전에 딱 이미 다 정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발사하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축축축축 변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로켓이 엄청 크고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것을 미리 세팅해놓고 발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또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전자제어를 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로켓이나 뭐 다른 기계들의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켓이란 거를 이렇게 발사를 하면은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제어를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어 시스템 설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로켓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구간은 이렇게 지상에서 발사를 해서 위성체라던가 아니면 어떤 물체를 궤도까지 올리는 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발사 직후에 정지해 있다가 딱 발사를 하면 일단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를 일단 맞춰줘야 될 거고, 그리고 연소가 슉 되면서 이제 적절한 속도로 도달을 해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게 로켓을 올라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궤도에 이렇게 올라야 되니까 지표면이랑 수평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점점 로켓이 적절한 기울기로 기울어져야겠죠? 이 기울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제어를 해줘야 되고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올라가다가 2단 로켓, 3단 로켓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로켓이 중간에 분리가 돼야 되고 이 분리된 것도 이제 분리된 앞에 있는 이거랑 부딪히지 않게 잘 떨어져야 될 거고 이것도 계속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궤도에 올라온다고 끝이 아니라 궤도에 올라가서 이게 계속 궤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추가적으로 로켓에서 딱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전부 다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켓 하나로 굉장히 많은 제어 시스템과 그에 따른 컨트롤해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어 프로그램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계적으로 그거를 수행하는 것들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일단은 보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켓이 수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면서 적절하게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날개를 사용해서 방향을 조절하는 방법이죠. 이제 날개를 사용하면 여기서도 날개가 있고 여기서도 날개가 있는데 이렇게 날개를 사용하면은 이제 방향 전환도 이제 비행기랑 똑같이 이제 날개를 움직이면서 방향을 전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똑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안정성을 더해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법이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긴 해요. 로켓을 발사하고 방향을 제어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이게 날개라는 게 이제 공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방향을 제어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있는 부분에서만 유효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높은 대기권이나 아니면은 저궤도에서 유효한 경우가 많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고, 나로에도 이렇게 조그만한 날개가 있죠. 그 옆에 보이는 이거는 과학 로켓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렇게 고고도까지 올라가는 로켓이 아니기 때문에 날개가 있어서 날개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팔콘 9 로켓인데, 팔콘 9 로켓은 아래 보시면은 날개가 안 보여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날개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와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우주 공간이나 아니면은 고고도에 올라가서 공기가 별로 없는 구간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날개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그 구간부터서는 날개를 이용한 제어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로켓은 고고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고고도에 대한 제어 수단이 필요한데 어떤 거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느냐? 그거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에 올라가면은 이제 노즐을 이용해서 방향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제 로켓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가스를 분출해서 그 가스를 이용한 반작용을 통해서 위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가스 방향을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가스가 이쪽으로 나가면 로켓은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작용 반작용에 의하면. 같은 농지로 이쪽으로 가스가 나가면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축과 돌림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슉 하고 나오는 거를 이쪽으로 슉 하고 가스를 방향을 바꿔줘서 이렇게 회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방향을 바꾸는 이런 기술을 TBC라고 하는데, 이제 TBC는 Thrust Vectoring Control 해가지고 한국어로는 추력 편향 노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상당히 많긴 해요. 상당히 많긴 한데 주로 쓰게 하는 거는 이렇게 짐벌형 노즐을 주로 씁니다. 짐벌형 노즐은 이제 이 노즐 자체를 아예 쭉 회전시키는 건데, 이제 이게 내년에 발사될 누리호에 쓰이는 75톤 로켓이거든요. 75톤 로켓인데 보시면은 이게 연소실이고 여기가 노즐이라 여기로 이렇게 가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회전을 시키는 건데, 이 위에 보시면 이 막대들이 보일 거예요. 이 막대들이 이제 피스톤으로 연결돼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유압 피스톤으로 슉슉슉 움직이면서 노즐을 이렇게 네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이게 유튜브 영상인데, 이제 우주왕복선이에요. 우주왕복선 발사 직전에 보시면 이게 로켓이 발사 직전에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죠. 이게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짐벌형 노즐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방향을 조절해서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기도 하고, 이거는 그 시스템에서 로켓이 올라가는 방향을 센서로 측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진을 전부 다 돌려야 돼요. 그래서 액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연소실, 노즐. 그래서 이것만 움직이면 되는데, 고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위로 아예 연소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연소실에 전부 다 연료랑 산화제랑 다 같이 뭉쳐 있는 형태로 되는데, 그래서 고체 로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길어요, 엔진이. 근데 긴 엔진일수록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엔진 전체를 움직이는 형태의 TBC는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되게 다른 이런 동굴절기 아니면 축방형 제트, 제트베인 이런 경우 많이 쓰기도 한데 주로 측면 제트 분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체 로켓 같은 경우는 대체로 미사일에 사용이 되는데, 이 미사일이 대표적인 측면 분사 제트를 이용하는 로켓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발사가 되고 여기다 가스가 계속 나오죠. 가스가 나와서 방향을 전환하고 자세가 되면은 슉 하고 날아갑니다. 올라와서 분사제트로 방향을 조절하고 방향이 되면 이렇게 날아가는 형식을 취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되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생각보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부분은 이런 앞에 보셨던 이런 짐벌 형식이나 아니면 이런 이스칸다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스칸다르 미사일 같은 측면 제트 분사 방식을 이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로켓의 속도 제어를 볼 수 있는데 로켓의 속도는 아시다시피 액체 로켓에만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액체 로켓에서 속도를 제어한다는 건 결국에는 추력을 조절해서 날아가는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력은 연소 가스를 많이 태울수록, 그래서 여기서 가스를 많이 나오게 할수록, 그리고 가스가 빠르게 나올수록 추력이 증가하는 형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연료 공급을 많이 할수록 좀 많이 타고 많이 빠르게 나오니까 추력이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연료를 많이 태우면 좋은 거지 않냐, 연료를 많이 태우면 빨라질 테니까 더 좋은 거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로켓이 날아가면서 공기저항을 받겠죠. 로켓이 날아가면서 공기저항을 받는데 이 공기저항은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빠르면은 공기저항의 양도 많이 커집니다. 그러면 로켓이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제 공기저항이 너무 크면 부서지겠죠. 그 점을 고려하면서 추력을 조절해줘야 되고 또 공기저항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저항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공기의 밀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점도 고도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추력을 조절해줘야 되고 그리고 많이 태울수록 여기 연소실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타요. 잘못하면 녹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로켓이 터지는 거죠.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게 적절한 추력을 조절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에서 본 이런 제어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정보가 필요해. 이런 PDC나 아니면 날개를 이용한 뭐 올라가는 각도 제어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가, 뭐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있으면 비스듬하게 올라간다. 정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정방향으로 올라간다. 뭐 속도도 지금 고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고도가 몇인데 이 정도 속도로 나오면은 이 로켓이 부서질 수도 있다. 아니면 이 정도 추력을 가지면은 연소실이 녹는다. 이런 정보들을 끊임없이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정확하게 모인 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는 게 제어예요. 그래서 아두이노 교육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를 먼저 목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센서들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도록 처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용해 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조금 받아보는 연습을 해볼 거고 그리고 그 전에 기본적으로 센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조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실습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전에 전자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준비물을 아두이노 보드랑 브레드보드랑 전선 LED 정도는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점은 이제 강의 자료를 보셔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